반달 할아버지로 불리우는 윤크경 씨. 그는 일생 동안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의 노래 동요를 작곡하면서 어린이와 함께 동심으로 살고 있다. 1906년 9월 6일에 태어났으니 올해로 79살. 칠순은 고이요, 팔순이면 다시 귀가 밝아져 이순이라 했던가. 이순을 한 해 남긴 지금도 그의 부지런하고 활달한 성품은 변함이 없다. 혼자 들어왔나? 아니요. 누구? 소풍 왔어요. 소풍? 네. 아, 네. 무슨 운동했나? 무슨 놀이 했어? 게임했어요. 게임했어요. 이러는 거? 네. 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서 뭐 노래 같은 것도 했나? 네. 응? 했어요. 춤도 췄나? 네. 응? 네. 노래 한번 해볼까? 네. 응? 무슨 노래 할까? 응? 응? 무슨 노래를 해줘? 한 달 전에. 한 달? 한 달은 좀 슬픈데. 슬프지 조금? 네. 그럼 조금 있으면 5월이지? 네. 5월에 뭐 좋은 날이 있는데. 어린이날이요. 어린이날이 어느 날이에요? 5월 5일이요. 그럼 우리 날라라 새들아 한번 해. 네. 어? 하나, 둘, 셋.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 부르구나 우리들은 살아간다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잘하네, 참 잘하네. 할아버지 못 따라가겠다. 어? 어이야, 아이고. 얘기를 하나 할까? 무슨 얘기 하지? 어? 자, 내가 하나 물을게 대답해봐요. 네. 어? 여기 들어오니까 저런 나무 많죠? 네. 그 무슨 나무야? 무궁화요 여기 용어가 한다. 어? 아까 누가 개나리라고 그러던데. 개나리 비슷하기도 한데 이거 진짜 무궁화라고. 네. 무궁화 여기 몇 나무나 있어 보여요? 한 50그루요. 좀 50 많을 것 같아요. 한 20그루 정도 있어요. 20그루? 100그루요. 600그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경원에서 이거를 무궁화 동산을 맹기셨다고. 예? 여기 600그루 저 끝까지 여기 거다 있어요. 무궁화가. 무궁화가 뭐지? 무슨 꽃이지? 우리나라 꽃이요. 우리나라 꽃이야? 네. 어? 우리 민족의 꽃. 꽃. 결의의 꽃인가? 네. 또 나라의 꽃이지? 네. 그런데 이거 5월 5일 날 말이야. 네. 5월 5일 날 지금으로부터 약 8년 9년 전이었었어. 네. 어린이 가슴에다가 무궁화를 꽂아드립시다 그런 운동을 했거든. 네. 어? 네. 그 운동을 했는데 왜 어린이 가슴에다 무궁화를 꽂아주죠? 몰라요. 몰라요? 이 다음에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어린이는 이 나라의 장래자죠. 네. 결의에도 장래자고. 네. 어? 미래를 위해서 사는 우리 어린이들. 응? 네. 그 사람 가슴에다가 무궁화를 꽂아주고 결의의 꽃 무궁화를 꽂아주고 말이야. 에? 정말 어른들도 살펴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어린이를 잘 가르쳤던가. 어? 네. 그것을 반성하면서 어린이의 가슴을 한 번 더 보자 하는 운동이 5월 5일 날 열렸었다고. 네. 그 무궁화가 일본 사람들이 말이지 합방하고 한일 합방 이후에 일본 사람이 정치하지 않았어? 네. 그래서 한국에 피는 무궁화를
꺾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비기도 하고 살르기도 하고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용옥에도 무궁화가 어디 숨어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8월 15일 날 독립이 돼가지고 해방이 돼가지고 만세 하니까 땅에서 조금씩 나왔어요. 속에 숨어 있었다. 그래서 무궁화는 진짜 별의 꽃이야. 어? 그래서 8월 15일은 무궁화의 날이다. 네. 학교에 가가는 선생님께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그래. 어? 네. 그래. 아, 참 오래간만에 삼천공원에 나오니까 감개무량입니다. 감회가 짙군요. 내 이게 뭐 요람지역 같기도 하고요. 내가 원 5살 때에는 여기 살지 않았어요. 저 이문동인가 바로 성동예배당 아래 집에서 살았는데 그때가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험악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합방을 하느니 그 전에 여러 가지 소란이 많았고요. 참 간신도 많았지만 충신도 있어서 돌아가신 분, 자살하신 분들은 몇 명 있었고 험난했었죠. 그때에 내 할아버지가 그때는 뭐 비서성인가요? 성지 배설을 하고 계셨는데 하고 보니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래서 어린 거라도 제대로 길러봐야겠다고 참 애지중지하셨어요, 나를.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5살 적부터 아주 엄격하게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천자문, 하늘 따지 천자문하고 동문선습이라든가 그거 또 그 글씨도 배웠어요. 그 제일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은 할아버지가 뒤에다 회초리를 심어놓고 숨겨놓고 말이죠. 그러고 그 벼르는 눈초리가 만약 내가 뭘 글씨를 쓸 적에 삐끗하다가는 소리를 치고 땅바닥을 우리면서 잘못됐다고 꾸중을 하셨어요. 그 꾸중이 나올까봐 난 그때는 항상 떨었죠. 그러면서도 지금 생각을 하면은 그때 그 할아버지가 엄격하게 무섭게 날 달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히려 영향이 돼서 오늘 내 글씨투에도 큰 영향을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나 그렇게 자라난 사람인데 역시 나라가 기울어지고 소위 양반계급이라는 사람들이 남촌에서 살다가 전부 북촌으로 밀렸어요. 그래 북촌으로 밀려서 나는 전락해 온 데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삼촌동 저 아래 서격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리 밀려왔었어요. 그때 교동국민학교를 나와 그때 2학년인가 3학년 때 내 여기 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때도 참 내 아버지께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장래로 법관을 맹길어 줘야겠다. 법률을 연구를 해서 역시 그 봉건주의적인 사상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법률 전공을 시켜서 그럼 판사를 맹긴다든가 검사를 맹긴다든가 말하자면 대감을 맹길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과 그런 희망을 내게 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난 어렸을 적보다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은 내 누이가 내가 독자입니다. 근데 4남매 중에서 맨 끝이에요. 근데 셋째 누이가 아주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서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름 따라 쫓아가지고 달아달아 밝은 달을 그 노래를 부르고 날 가르쳐 준 것도 지금 생각하면 역력하고요. 이제 그런 영향도 있었겠고, 내 자신도 뭔지 모르게 그런 면에 소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천품이라고 했으면 좋을까? 아마 그런 거 좋은 면으로 봐서 가졌던 것 같아요. 그 경성고등보통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그 이상한 야릇한 익살꾸레기 선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일본말로 그 고이테 센세라고 고이테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살아야 한다. 독립을 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시시하면서 얘기를 한 정도였거든요. 그건 그렇게 한국 사람에게 대해서 동정이라고 했었는지 호흡이 맞을 정도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설상가상이죠. 그 고이대라고 하는 선생이 음악 선생인데 날 그리워했다고요. 왜? 내가 노래를 곧잘 했거든요.
그래서 40명, 50명 학반에서 의뢰이 새로이 가리키는 음악 그 노래가 나올 때에는 칠판에다가 놋을 그려놓고 말이지 이거 누가 부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한두 번 시창을 하면서 나를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걸렸다 하면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도 곧잘 했다고요. 잘했다고요. 이제 그러니까는 고위대한테 그 선생한테 총애를 받았을 뺏게요. 그래서 날더러 하는 말이 너는 이 다음에 음악을 해봐라.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속으로는 흥이 나고 아주 근사하게 들리면서도 집에 가서는 한마디 말을 못했다고요. 아버지는 법관을 맹기려고 그랬으니까 나를. 그러니까 아버지 법관 맹기려고 하는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고 또 나는 음악인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또 굳어져 가고요. 그렇게 나가는 형편이었었는데 그러자 1학년 들어가 2학년, 3학년 되지 않았겠어요? (3학년) 되던 그 해가 바로 1919년이든가요? 제 19년 3.1운동이 일어나던 때요. 그 3.1운동을 겪기를 내가 그러니까 17살 때죠. 그게 3학년 때였었습니다. 경기 중학에 그때 경성고등보통학교 3학년 때였었어요. 나는 그때 뭐가 되는지도 몰랐는데 그날 바로 저하루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참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야. 상록수를 진 시문이 그 시문 씨가 나하고 내 의정관입니다. 그런데 학반은 똑같았어요. 둘 다 3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보다 2살 위였거든. 그래, 하루 아침에 떡 이제, 그냥 3월 1일 아침에 떡 등교를 했는데, 시문이가 날 와서랑 꼭 찔러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들매했니? 신발 꼭, 차려 들었니? 그럼 무슨 소리냐 말이야. 언제나 신발 신고 댕겼지, 내가 맨발로 댕겼느냐 말이야. 아니, 어쨌든지 좀 들매를 좀 잘해야 할 거다. 오늘 뭐 있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시문이한테 물었어요. 시문 씨는 나보다 2살 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3.1운동 간부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든지 혹은 간접으로 그걸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잘해봐. 그러고서 쉬쉬하면서 설랑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때가 이태왕 돌아가신 때거든요. 그래서 인산 때라고 해가지고 설랑 학생들이 가두에 나가서 인산에 참가할 그런 준비를 시켰었는데 말하자면은 도열을 하는 거고 인산에 나가는 거죠. 참가해서 도열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할 이제 그 준비를 시키느라고 바로 오정 때였었어요. 정오였었는데 교장 선생이 쓱 나가서 뭐라고 하고 또 체조 선생이 이제 소리 지르면서 뭐 어떻게 해라 하고 소리 지르는 반에 어디서 호루락 소리가 나더라고. 호루룩 소리가 나니까 으아 하고 들리는 소리가 나더니 모두 태극기를 주머니 엉덩이에서 빼가지고 설랑을 날리면서 그냥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뛰었습니다. 그때 1000여 명 학생이 다 뛰었다고요. 예. 그전만 하더라도 경성고등보통학교라고 하면은 일본 사람이 맹긴 학교예요. 유일한 관립학교였었어요. 그래서 동네방네에서 여기 졸업한 사람, 여기 공부하는 아이들은 일본 아이 다 됐단 말이야. 일본 말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아이가 뭘 한국을 알겠느냐고 말이에요. 비난도 했고 역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왜 그랬는지 3.1운동에는 어쩌면 그렇게 전체가 말이야 뛰어나가면서 만세를 불렀겠어요. 그래서 탁골공고정 뛰어가지고 나도 그때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탁굴공원을 뛰쳐나가면서 그때 다니던 전차, 자전거, 인력거 할 거 없이 다 정지시켜가지고 말이야. 독립됐습니다. 만세를 부릅시오 하고 참 기맥히게 뛰고 나가는 바람인데 그 골목에서 말이야.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동이에다 물을 이고 나와요. 바가지를 둥둥 뛰면서 목마를 거야. 숨찰 거야. 이 바가지에 물을 먹으면서 만세를 부르라. 그것이 지금도 역력합니다. 그 할머니, 그 아주머니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예요. 그러고 그때 하루 종일 뛰었는데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간에 어쩌면 그렇게 잘 뛰었는지 전부 마라톤 선수야. 나도.
경성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부친의 뜻대로 법학부에 입학했지만 음악에 대한 정열을 시킬 수가 없었다. 마침내 2학기에 법학부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그래서 동경은 가긴 갔는데 거기는 참 이만저만한 사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가 가게 된 나의 그 각별한 동기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나를 법관을 맹기려고 그랬고 나는 음악을 전공하려고 그랬고 이제 그것이 자꾸 이제 여물어가고 하니까 그게 터지지는 않나 그런 우여곡절 없지 않았다고요. 터지면 어떻게 터질 거예요? 뭐 싸울 겁니까? 어떡합니까? 역시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그분의 의사를 따라서 나는 승종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는 법학전문학교를 들어갔죠. 지금 아마 그 법대일 겁니다. 그 법학전문학교를 떡 들어가니 이 무슨 맛이 나야죠.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집이 들어와선 몰래 바이올린을 가지고 굴뚝 뒤에서 어디 나가서 들어서서 들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그에 걸릴까봐 굴뚝 뒤에서 내가 이제 그 바이올린을 키우고 있었는데 나보다도 가슴을 졸였던 것은 아마 우리 어머니 같아요. 그래 아버지가 오실 때쯤 되면은 굴뚝 뒤로 와가지고 예 아버지 오시게 됐다 쉬쉬 하면서 이제 그거를 고정하라는 거지 그만두라는 거지. 그런 식의 생활을 하면서도 역시 법률을 형식적으로선 법률을 공부하면서 내용으로서는 음악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급기야에 아버지께도 간곡히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에는 그야말로 때릴 수 없고 그게 이제 그 어머니의 설득인지 내 태도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도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해서 쾌에 승낙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나는 동경유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경유학도 내 우리 집 무슨 돈이 있나요? 다 전락해가지고서 북쪽으로 참 떨어져 나온 가정인데 그래서 그때 윤치호 씨가 내 뒤를 봐줬어요. 동경을 갔었는데 역시 그 3.1운동이 지난 후에는 뭐니 해도 민족의 선달자, 민족을 지도할 만한 사람들이 실력을 양성해야겠단 말이에요. 힘과 힘의 대결이다 말이지. 그런 것이 강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동경유 학생으로서는 잘 아시겠지만도 소파 방정환이가 있었고 또 조재호도 있었고 진장섭이 마혜성이 다 그때 한 무렵에 동경유 학생이었었습니다. 그래 거기서 한번 그러니까 1923년 3월 초에요. 3월 초에 한번 그때는 소파가 내 얼굴을 몰랐고 나도 소파 얼굴을 몰랐고 비장한 이름은 짐작했을 테죠. 그래 또 그래서 내 집을 더듬어서 그때 고엔지 하라라고 하는 일본 교회에 살았었는데 그 문 밑에서 보니까는 중절 모자를 쓰고 격자 무늬의 코트를 입고 그러고 노는데 원래 뚱뚱했어요. 그래서 굴르는지 걷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갔다가 와서 야, 이 친구 이제 나한테다 대고 설랑은 초면에 뭐라고 뭐랬는지 하면은 당신 극갱이 아니야? 연극갱이 아니야? 하는 식으로 반말 초면에 뭐라고 뭐랬는지 하면은 당신 극갱이 아니야? 연극갱이 아니야? 하는 식으로 반말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괘씸하지 않느냐 말이지. 언제 우리가 인사하고 지냈던 바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서 금방 자문자답을 하는데 나는 방정환이야 하면서 신껏 웃거든. 그 방정환이야 하고 신껏 웃는 그 태도가 어떻게 뚱뚱 벌어서는 애교가 넘쳐 흘렀던지 말이야. 거기서부터 또 훈훈하게 기분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방정환이가 이제 내 방에 들어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방정환이가 처음에 피아노실에 들어가서 조그마치 치면서 노래하던 첫 소리가 뭐냐 하면은 바로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그 노래였었어요. 그거는 물론 창작은 아니죠. 그때 작곡이나 작사가 일본 사람이 했던 건데 그 역을 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고 피아노실에서 나와서 먼저 방정환하고 나하고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강하게 찔른 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훈이 피아노를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훈의 이름만은 높이 뜰 거 아니냐. 그러면 한 사람의 이름을 높이 뜨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말도 없고 노래도 뺏기고 선풍양성 모두 뺏긴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국일대로 훌림살이 져가지고서도 멍통하게 살 수도 있을는지는 몰라도 민족의 장래자 어린이까지도 그 그늘진 애소를 물려줘야 오르냐 말이야. 그러면서 아주 개탄개탄하면서 그러나 정열적으로 나한테 들이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듣고 정말 그래요. 한 사람의 명예보담도 100사람, 1000사람의 어린이를 위해서 국가 장래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참 불일듯 일더군요. 그것은 방정환이가 내준 참 무서운 정상의 일침입니다. 근데 그 영향으로 내가 아마 동요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방정환이는 동화를 맡고 나는 동요, 노래, 어린이의 노래를 맡아보자. 그래서 우리말을 되찾아가면서 우리 노래를 지워서 어린이에게 전달해보자. 그런 결심을 굳혔던 거죠. 그래 방정환이하고 나하고는 그때부터 참 자주 만나고 그 무렵에 조재호도 회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왔고 진장섭이도 그랬고 그리고 마혜송, 정병기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그래서 한 틀을 만들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게 한 조직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 조직이 제일 먼저 됐던 것이 바로 색동회입니다. 그래 그 색동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있어요. 야, 이 어린이란 말을 어떨 거냐? 어린이라고 해도 괜찮을까? 그때는 어린이가 아니고요. 소년이라고 그랬어. 소년. 그렇지 않으면은 아동. 또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야. 우리말로는 아이요, 중국식으로는 소년이요, 일본식으로는 아동이야. 지도라고 그랬으니까 아동이야. 자, 아이 그래 놓으면 뭔지 모르게 얕잡아 보이는 거 보는 것 같고 경멸하는 것 같고 말이지. 소년 하면 중국식이다 말이지. 지도호, 아동 하면 일본식이니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해서 어린이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동심을 찬미하는 의미에서 뭔가 없을까 하고 서로 의논, 검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나온 것이 늙은이를 늙은이라고 하듯이 젊은이를 젊은이라고 하듯이 어린 사람을 어린이라고 하자 말이야. 늙은 사람 늙은이, 젊은 사람 젊은이, 어린 사람 어린이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그렇게 결론을 보고 어린이라는 말을 온 세계에 한국 온 세계에 퍼뜨리기로 첫소리를 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색동회가 바로 1923년 5월 1일 날 동경서, 일본서 발족했어요. 예. 그러고 그해 색동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맹길자. 그러니까 색동회가 발족하던 그날이 어린이날이 됐죠. 그런데 한두 번 지내고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일본 사람의 탄압이 강했는데 일일이 어린이날로 정해가지고 나서고 보니 바로 그것이 또 노동절이었었어요. 메대라고 그래서 노동절이었어. 그러면 노동절이다 하면 계급투쟁이다. 어린이 운동은 항일, 소년, 민족운동이다. 그러고 보면 양쪽으로 경을 친단 말이야. 의도맞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린이날은 따로 정하자. 그래서 해마다 5월 첫 공일날을 어린이날로 정하자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첫 공일날로 정하고 보면 날짜는 밤낮 달라지지 않아요. 공일은 같지만. 그래서 그게야 5월 5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 이제 5월 5일이 이제 우리들의 어린이날이죠. 그래 그때도 색동화가 전제 그 도직되면서 우리들이 항상 이제 염려스럽게 생각한 거는 그때의 색동회 마크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그 조재호 씨가 만들었어요. 그때 동경 고등사범학교에 다녔었는데 그 2학년인가 3학년 때일 거야.
그 아주 연구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전에도 도안 같은 데에 자주가 있었던 사람인데 밤을 새가면서 연구를 했어. 근데 그 연구한 걸 이제 보면은 하트형에다가 말이지, 심장. 하트형에다가 태극을 집어넣었어요. 태극을 집어넣은 데다가 병아리가 입을 조둥이를 내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이가 태극 속에서 탈피적으로 세상에 나온다고 하는 걸 암시한 거야. 얘 일반 사람이 보면 그냥 있겠어요, 그거? 그러나 그의 어린이가 태극 속에서 탈피적으로 세상에 나온다고 하는 걸 암시한 거야. 얘 일반 사람이 보면 그냥 있겠어요, 그거? 그러나 그의 음악 수업은 오래 가지 못했다. 관동 대지진으로 한국인 대학살이 시작됐고 겨우 살아남은 그는 그 길로 귀국하고 말았다. 그냥 그때는 뭐 일본 사람, 젊은 사람들이 죽창, 이 대가지로 맹기는 창을 들고서 흰 개만 번뜩해도 이게 조선쟁이다, 조선 사람이다 그러고 찔러대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조선 사람이 참 역경, 애군에 거쳐서 불쌍하게 간 사람도 많습니다. 나도 그 중에 한 몫 깨가지고 군대에 잡혀 들어가서 깨고 나니까는 내 눈 위에, 내 머리 위에 말이 보이대요. 말 배가 보이더군요. 마북간에다 날 넣었어요. 그리고 마북간 지푸레기 속에다 날 넣었는데 지푸레기 위로 아마 말이 이렇게 섰던 모양이야. 이런 정도의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지진이 한 번만 나고 말았습니까? 계속해서 그게 한 달 이상을 떨었어요. 10분 만에 한 번, 5분 만에 한 번, 어떤 땐 또 1시간 만에 한 번. 이래가지고 가진 짓을 나오는 바람에 어쩌질 못했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동경하고는 물론 통신이 두절이 됐고요. 그때 내 어머니가 어땠겠어요. 가지 말라는 동경을 이 자식이 가더니 내가 아들이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남은 나라에 가서 송장이 될 줄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말이야. 그야말로 자식 걸 피해가며 설랑한 어머니는 알아들어놓게 되고 아버지도 속이야 왜 안 그랬겠어요. 그렇지만도 같이 울 수 없으니까 태연자약은 했지만은 뭐가 태연자약입니까. 속은 맹랑했을 텐데. 그러자 석 달 만에 편지가 오더군요. 전보가 오더군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전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할 수 없이 그 대파동에 밀려서 나신 서울을 다시 왔습니다. 그 서울 다시 왔을 때에 어머니가 울었는지 웃었는지 그날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아버지 말씀이 이제는 내 애미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일본 갈 생각하지 말아라. 오죽해야 땅이 찢기는 데를 네가 가게 됐겠니 말이지. 그건 망령이니까 갈 생각 말아라. 그 대신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방을 하나를 만들어 주마.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서 멀지 않은데요. 소격동 42번지입니다. 그 울 안에다가 그 라트리에라고 하는지 저기그만 방을 피아노 거기다 넣고 그리고 여기서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간판은 안 붙였습니다만은 나한테다가 이름을 내가 하나 지었다. 그 이름을 일성당이야. 한일자 소리성자 집당자예요. 한 소리의 집이다. 지금 생각해도 아버지가 그거 잘 졌어요. 일성당. 그래서 일성당을 내가 예술의 집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피아노를 갖고 거기서부터 동네 아이들 또 국민학교 아이들을 그러니까 자연히 피아노 소리가 나니까 애들이 몰려오게 마련이죠. 그래 이래저래 꼬리가 꼬리를 물고 이제 이러고 나와서 내게 왔었는데 그때 이름을 그걸 나리야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소년 소녀 합창단이에요. 거기서 아이들이 나한테 항상 얘기하기를 우리는 학교에 가서 일본 노래밖에 배우는 게 없습니다. 우리말을 노래를 왜 못 부릅니까? 선생님이 그거 하나 아저씨 그거 하나 제줘요. 허는 애달픈 호소라기보다도 정말 그 어느 면으로 봐서는 번능히 시키는 일 같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노래가
까치 설날 다음에 나온 노래가 푸른 하늘 은하수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잇따라서 반달 고드름이 이 고드름 따오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이것은 윤구경이가 지은 작품이 아니라 나리아 후예가 지은 작품이고 내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어린이와 더불어 짓기 때문에 합작이 옳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합작이었어요. 일성당의 한 소리의 집에서 나온 것은 동네 아이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말의 노래를 지어달라고 하는 애소와 소청에 의해서 내가 그들과 더불어 지어진 거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작품, 나리아 후의 합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반달 노래는 오늘까지 여러분이 애창을 해주시는 모양이고 팔자가 좋은데 나보다 훨씬 낫죠.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갈 사람이지만 아마 반달은 나보다 좀 오래 살걸. 동요 작가 윤구경의 이름은 전국으로 퍼졌다. 이 무렵 그의 인생은 결정적 전환을 하게 됐다. 다리아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맡은 소녀 오인경과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마침내 그는 오인경과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됐다. 그는 용정의 동흥중학, 광명중학 등에서 교편을 잡으며 7년간 순탄하게 생활했다. 이 무렵에도 그는 동요 작곡을 계속했다. 윤석중이 보내준 동시에 곡을 붙이고 스스로 작사, 작곡을 겸하기도 했다. 1935년 혼자 국내로 돌아온 그는 서울에서 독창회를 열고 그 길로 일본으로 들어가 동경의 무랑루즈 극장에서 가수 생활을 하며 2만 원의 거금을 벌어 만주로 돌아왔다. 해방의 영광을 맞아가지고 이제 서울을 왔는데 그 서울의 그때 형편으로 말하면은 나쁘게 얘기해서 지리멸렬이라고 할까요? 광복은 되고 만세소리는 높았고 그렇지만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면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각오도 해야 할 그때가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데 나는 나가대로 또 만주에서 올 적에 그야말로 벌거숭이로 왔거든요. 있는 재산 다 털려버리고 그래 와가지고 설랑은 참 서울에 와보니 내 고향은 고향인데 살 길이 막연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예술이라고 하는 어린이를 위한 노래 그것을 맹긴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향수같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니고 잊지 못한 채 밥벌이에 급급했었던 때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침 윤석중 씨가 그 명륜동 자택에다가 노래동무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 피아노를 들여놓고 그리고 이제 한인현 씨가 지휘를 하고 그리고 그때 누군가 정순철 씨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윤석중 씨가 흔히 그 노래를 많이 지었고 그 노래에 따라서 정신하나가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말하자면 지금 부르는 나란히라든가 기찻길 옆이라든가 그 봄날의 같은 거 어린이날 노래는 그 전일설님도 몰라요. 그런 등등의 노래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활동이라고 해야 미미했지만은 그러나 뭔가 이바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참 간절해서 그 윤석중 씨와 더불어 움직였던 거 그것이 아마 해방 이후에 나의 움직임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런데 한 가지 또 부첨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어린이만에 국한하지 말고 그 어린이 뒤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인적 환경이라고 할까요? 어린이 뒤에 엄마가 있고 엄마 옆에 또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그 환경이야말로 크게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말하자면은 우주 속에 우리 아기가 혼자 섰다 하는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의 환경 조성 과정 아울러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더불어 노래를 하자, 누나와 언니와 더불어 노래를 하자 하는 식의 어린이 노래는 동심의 노래다. 그래서 언니, 누나, 아빠, 엄마 다 같이 노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의 싹을 텄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윤석중 씨하고 나하고는 호흡이 일치돼서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어요. 해방 이후에 색동회. 근데 색동회가 아닌 게 아니라 소파 중심으로 해서 조제어, 마해성, 정병기마, 여럿이 이런 단체인데 그 후에 그 세계 대전쟁, 2차 대전이 있을 때에는 그 일본의 탄압 관계로 해서 참 이렇게 저렇게 맨 갈려나갔고 또 그런 운동을 조직적으로 해낼 도리가 없었어요. 이제 그래 그 후에 그러나 명맥이라는 것보다도 잔명이죠, 잔명. 찌개기 같은 시시한 가느다란 그 생명을 유지해 내려온 색동회를 이대로 내버려 둘 건가 말이야. 더욱이 이게 해방은 됐는데, 내버려 둬서야 되겠느냐. 명맥이라는 것보다도 잔명이죠, 잔명. 찌개기 같은 시시한 가느다란 그 생명을 유지해 내려온 색동회를 이대로 내버려 둘 건가 말이야. 더욱이 이게 해방은 됐는데, 내버려 둬서야 되겠느냐. 뭔가 모르게 새로운 색동회가 발족하도록, 개성적인 새로운 색동회가 발족되도록이 뭔가를 생각해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색동회를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회원을 좀 더 폭넓이 받아들였어요. 그때 이제 들어온 사람이 이원수, 조풍현, 또 김 누군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4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색동회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예전의 색동회를 계승해서 좀 보람 있는 꽃을 피워나가자 하는 행사가 시작됐던 거죠. 그 후에 행사라고 하면은 물론 무궁화 운동도 그 중에 하나였겠지만도 그 후에도 여러 가지, 가령 말하자면 동화, 색동회 동화, 어머니 동화상이든가요? 막 그런 것도 맹기로웠고, 그 후에 색동회상도 제정이 됐고요. 이제 거기에 아울러서 나는 노래 운동을 어떻게 전개를 했느냐. 그랬을 때에는 색동회 내부에는 지금은 뭐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손대없이 같은 사람이 회원으로 있었고요. 그런 관계로 젊은 작곡가들, 작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곡자와 가사를 짓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다 참 양보를 했다는 것보다도 그분을 받들어서 새 곡조와 새 가사 나오기를 기대했던 거고, 아울러서 내 자신도 이럭저럭 몇 가지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짓기도 했고 가사나 곡조 같은 거 그렇지만 별로 이거라고 내실 정도의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 나로선 영광이에요. 왜요? 새로운 사람이 많이 재줬으니까 뒷장을 보면서 나는 그 빛을 받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는 이제 자신이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자화상이라는 글을 썼다. 그리고 자화상의 글로 병풍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러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자화상까지 써서 남겼지만은 인생에서 은퇴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아직도 부지런히 활동하는 현역인 것이다. 언제부턴가 오후만 되면은 그는 단골 다방을 나간다. 한때는 광화문에 있는 다방을 찾았지만은 지금은 해화동 로터리에 있는 다방이 단골이 됐다. 그는 이곳에서 손님을 만나고 그를 따르는 젊은이들과 만나서 함께 의논하고 남은 여생 그가 하고 싶은 무궁화 운동을 펼친다. 할아버지 오셨고? 아직 안 오셨는데 저쪽에 꽃 좀 만들어줘요. 우리 아직 다 못 만들었는데 조금 만들어줘요. 친구들의 꽃 많이 만들었죠? 근데 이거 가만 있어. 이건 뭐 나라 사랑, 어린이 사랑. 사랑인데 하나는 길고 참 하나는 짧고. 좋다. 응? 역시 어린이 나라의 장래, 민족의 장래가 어린이다 그런 말이지. 마음에 드세요? 잘했는데. 너무 막 이쪽에 떨어지지 않았지? 할아버지 꽃 이쁘죠? 그래. 그런데 이게 뭐 시험 중이라며? 예, 요새 예. 시험 다 치는 사람 누구야?
저요. 저기 재학생들. 또 앞으로 시험 있지 않아? 저희는 앞으로 시험 봐요. 성신여대만이 성신여대는 축제 기간이래요, 여기 셋은. 며칠 있다가. 근데 그 시험 중에도 이렇게 나와줘서 대단히 수고가 크군. 어? 고마운데? 졸업생은요? 졸업생도 고맙고, 어? 어떻게 생각해보면 말이야. 이게 100만 개를 만들어도, 사서 준다고 하면은 가치가 좀 덜 올걸. 스스로 정성 어린 마음으로 그 솜씨를 가지고 말이지, 우리나라 것을 누나가, 아주머니가 가령, 이걸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가슴에 꽂아준다는 거, 그거 비중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100만 개를 사는 것보다는 말이지, 단 100개라도 당신네들 손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 가치가 더 소중할 거야. 안 그래? 그래. 하여간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무궁화 운동이 벌써 우리가 시작한 게 지금 7, 8년도예요. 1973년에 시작됐죠. 3년이지. 그런데 그 처음에는 어린이날 5월 5일에 참 민족의 장래자인 어린이 가슴에다 이걸 꽂고, 그리고 어른들이 반성 어린 눈으로 그것을 응시를 하자, 지켜보자, 막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이듬해는 우리가 심기 운동을 했다고. 심기 운동을 했는데 그때는 아마 5, 6천 봉 그루를 뭐 사육신인가 거기도 갔었고 4.19에도 갔었고, 또 소파방정환 선생 저희 동상 있잖아. 거기도 이거 만들었거든. 심었거든. 그래서 결국은 먼저는 달기운동, 그 다음에 심기운동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다음에는 그럼 어떡하느냐? 단다, 심는다. 그 다음엔 갖고야 할 거 아니오. 그러기 때문에 달기운동, 심기운동, 아울러 가꾸기라. 결국은 집이나 사람이나 갖고야 그 제 모습을 가질 수가 있고, 더 또 아름답게도 보일 수 있지 않아? 자신들 얼굴도 잘 갖구나. 예. 내가 그만만 보나도 그래요. 근데 두꺼운 화장을 하면 좋지 못할 거고 말이지. 예? 그래, 뭐 그냥 정성적으로 그냥 둬도 아름답지만 약간 정성 깃들여서 조금 뭔가 하는 거, 그건 괜찮을 거야. 그렇지? 예, 할아버지 말씀 맞아요. 그가 가장 아끼는 생활 공간은 두어 평에 못 미치는 그의 서재다. 이것이야말로 윤구경 씨만의 소중한 공간이다. 그의 살아온 인생이 단순하고 명쾌했던 것처럼 그의 서재도 그의 일생을 닮아 소박한 차림새다. 그 흔한 서폭이며 동양화한 복업지만은 새벽잠이 없는 그는 지금도 새벽 3시에 일어나 7시까지 여기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때로는 모험도 하고 객기도 부렸고, 그러나 어린이와 젊은이의 세계 속에서 다정다감하게 살아온 자신의 일생이 결코 후회스럽지 않다는 흐뭇한 감에 적기도 한다. 그 저당 잡혔던 반달 노래를 한번 들려주시죠. 반달버듬도 나는 방정환이 노래 굿드라미가 하고 싶은데, 예, 그럼 부를 할 수는 없고, 예. 반달은 처음만, 참, 반달 노래를 하면 이런 생각이 나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반달 노래는 2절은 안 하고 1절만 흔히 하는데, 우리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푸른 하늘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 나라로. 왜 이렇게 해요? 2절에 새별 등대나 길을 찾아라가 역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낫더군. 1절은 서쪽으로 가자는 얘기 아니냐? 2절은 새별이 동쪽에 솟지 않느냐?
토끼야 서쪽으로만 가지 말아라. 동쪽에 조명이 있다 그리 오너라. 그러면 1절은 푸른 하늘 은하수 해놓고 점점 쿡쿡쿡쿡 찍어놓고 은하수를 굴러서 다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는 반달 노래를 할 때에는 푸른 하늘 은하수 꼬징을 하고 그 다음에 은하수를 건너서 그렇게 걸랍니다. 귀뚜라미 한번 할까? 할 거야 안 할 거야? 귀뚜라미 귀뚜루루 거느단 소리 달림도 추워서 벌었습니다. 울밑에 과꽃이 내 밤만 자면 눈 오는 겨울이 찾아온다고 귀뚜라미 귀뚜루루 가느단 소리 달밤에 우동잎이 떨어집니다. 우린 떨어지지 말자고.